안녕하세요. 김검입니다. Y 시리즈 3탄. 왜 ETF에 투자해야 하는가? Why do you have to invest in ETF?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ETF의 장점을 소개해 드려도 되지만 저는 이런 약간 연관지어서 외우는 것을 좋아하고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네 가지 차원을 통해서 ETF의 장점을 설명해 보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네 가지 차원, 즉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네 가지 항목의 수익률, 비용, 변동성,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ETF의 장점을 요 네 가지 차원에 접목시켜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입니다. 당연히 투자를 할 때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럼 현실적으로 얼마를 목표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 스승님인 최일님께서는 15%의 법칙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5%의 수익률, 연간 15%의 수익률을 얻고 매년 15%의 손실이 나면 안 되며 그리고 15년 이상 투자를 하면 부가 쌓인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낙원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한 걸 보시면 만 원을 투자했을 때 15년 그리고 15%의 수익률을 봤을 때는 총 9만 원을 얻는 것을 보면 총 9배 정도의 수익률이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년이 지나면 9배. 투자지 내가의 차원 첫 번째, 수익률. 수익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로는 15%의 연간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최대 손실률은 15% 이상이 나지 않게끔 관리를 하자 정도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비용은 당연히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의 10% 증가율보다 비용이 10% 감소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100만 원 매출, 90만 원 비용, 순수익이 10만 원일 때 마진을 계산하면 매출이 10% 증가하는 것보다 매출이 10% 감소하는 것이 마진에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기억해 주실 거는 비용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은 기본적으로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데 약간 큰 변동성을 선호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샤프 지수라는 것을 저번에 소개해 드렸는데 샤프 지수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변동성 대비 수익률, 즉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좋은가 라는 거고요. 샤프 지수가 좋을수록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적어야 길어야 투자할 때 손실률이 적을 것이고 멘탈 관리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선호에 따라 아까 설명드렸듯이 높은 변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높은 변동성을 활용하여 레버리지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일단은 변동성은 작을수록 좋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길수록 좋은데 이것은 복리 효과와 장기 투자 이 두 가지가 섞였을 때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투자의 네 가지 차원, 수익률, 비용, 변동성, 시간 이 네 가지 차원을 활용해서 ETF의 투자의 장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률입니다. S&P 500 나스닥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15%를 쉽게 달성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과거 백데이터를 통해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 실증 분석 시 시장 수익률을 이긴 펀드 매니저는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요. 즉 시장의 수익률보다 알파를 찾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즉 베타 관리를 통해서도 15%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건데요.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조금 더 베타를 확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15%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자동 리밸런싱 작업을 통해서 낙후되는 기업들은 빼고 승자들을 추종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용입니다. ETF는 종목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거래 빈도를 최소화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거래세와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통해서 계속 증식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운용 보수가 작은 ETF들이 많은데요. S&P를 추종하는 스파이의 경우 0.09%의 운용 보수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배당이 1.2%입니다. 배당보다 적은 운용 보수 참 매력적이지 않나요? 세 번째로는 변동성입니다. ETF들은 종목이 30개가 넘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투자하면 종목이 30개가 묶여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를 키울 수가 있고 전 재산을 올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변동성이 심하다면 과연 내 전 재산을 올인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야수의 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시간입니다.
계절 변화 외에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위에 설명드린 수익률, 비용, 변동성, 수익률이 좋고 비용이 적으며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좀 더 설명드리면 네 가지 차원 외에 종목 피킹을 안 해도 돼서 개별 기업을 분석한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지속적인 포워드 12개월 포워드 EPS 체크 및 개별 기업 리스크 분석, 재무제표 분석 등을 매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를 투자하게 되면 그것을 분석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ETF를 투자를 해놓고 그 시간에 개별 기업을 분석할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거나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ETF를 통해서 단순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어떤 특정 상황이 변해졌을 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목 교체, 리밸런싱이 쉬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입니다. 종목 선택을 하지 않고 ETF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자산 분배를 해놓자. 즉, 포트폴리오를 ETF로 구성해서 자산 분배를 해놓자. 그렇고 나서 탑다운 분석을 통해서 금리, 물가, 경기 흐름에 따라서 상황이 변하거나 계절이 변했을 때는 ETF를 빠르게 리밸런싱, 교체하여 대응하자. 이런 전략으로 저는 투자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왜 ETF를 투자해야 되는가를 네 가지 차원을 통해서 장점을 분석하고 저만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투자는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의 성향이나 성격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을 설명해 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